또 제가 치앙마이가 그 제조업이 빈약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여기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시골 깡촌 도시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태국 북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치앙마이는 그 북부의 중심 도시로서 이 근방의 소비 패턴은 치앙마이 위주로 돌아갑니다. 주변에서 돈 쓰려면 여기 와야 된다 이거예요. 네, 치앙마이는 작을지언정 도시입니다. 뚝 떨어진 산밖에 없는 국립공원이랑 다르고 또 바닷가 한적한 데 있는 그런 해변가랑도 달라요. 여기에는 도시로서 필요한 게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규모의 도시 치앙마이에는 산과 문화와 역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장기 숙소, 단기 숙소, 저렴한 호스텔, 고급 외국 레스토랑, 저렴한 로컬 식당, 그리고 온갖 투어 상품들, 쿠킹 클래스들 없는 게 없어요. 치앙마이에는. 또 이런 요소들은 옛날부터 서양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외국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잘 개방돼 있죠. 영어 접근성이 높아요. 물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많은 지금은 한국어, 중국어도 흔하고 도시에 이런저런 요소가 많고 또 거기에 쉽게 가능하다는 점, 막대한 인프라와 그 여행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치앙마이의 큰 장점입니다. 여기 아니라 잘 안 알려진데 나만의 뭔가를 찾아서 간다 하면은 거기 태국 사람한테 유명할지라도 외국인이 제대로 이용하기 힘든 케이스가 많죠. 또 이런 인프라란 게 이미 형성된 거점을 기준으로 크게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보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인프라가 더 많이 생기고 상품이 더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다시 그걸 보고 이 동네 할 게 많은가 보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 과정에서 남겨지는 리뷰가 여행객들을 끌어오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죠. 사람들의 후기. 이 치앙마이에 선순환되며 커다래진 여행 인프라 자체가 어느새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어요. 치앙마이에 태국에 크게 뭐 관심이나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도 거기가 뭐 정확하게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 많이 가고 유명한데 리뷰도 많고 좋대 할 것도 많아 이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게 되니까. 물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 치앙마이의 그 여행사나 몰빵은 좋지 않은 반작용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시국에는요.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치앙마이 경제에서 여행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에 달했다고 해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참고로 그 유명한 관광으로 유명한 그리스가 국가 경제에서 관광업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안 되고요. 제주도에서 모든 서비스업, 여행뿐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업을 통틀어 약 70% 수준인데 어마어마하죠. 치앙마이의 60% 때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금은 치앙마이는 1764년 버마의 도시가 함락당해서 한번 도시 자체가 버려진 이후 최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앙마이 서쪽에 있는 님만해민 로스터리 랩이라는 카페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숙소 주변에 있어서 갔어요.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노트북과 일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치앙마이 하면 또 역시 커피죠. 예쁜 카페 구경을 하고 싶어서 푸켓에 간다, 파타야에 간다? 뭔가 좀 안 어울리는 조합인데 카페 탐방을 위해 치앙마이에 간다. 오호, 굉장히 그럴듯하게 느껴지죠. 그만큼 치앙마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커피입니다. 제가 시킨 메뉴 이름은 사탄 라떼. 맛이 굉장히 부드러웠어요. 기깔난 건 아니지만 흠잡을 곳 없었고요. 사실 예쁜 카페가 많은 곳은 태국이 흔합니다. 방콕 대단하죠. 또 방콕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지역은 다 카페 유명한데 몇 군데씩은 있고요. 하지만 치앙마이 커피 씬에는 좀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도이창 커피입니다. 도이, 산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처럼 지명 이름을 딴 브랜드 이름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완전 유명한 데는 아니니까 무등산 커피 이런 느낌일라나. 도이창 지역은, 도이창 산은 정확하게 치앙마이가 아닌 조금 위에 떨어진 치앙라이에 있는데요. 그 지역의 아카족이 도이창 커피의 원두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국공내전을 아세요? 장제스가 이끄는 중국 국민당이랑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대륙에 패권을 두고 벌인 전쟁인데요. 결과는 국민당이 대만섬으로 도망가는 걸로 끝납니다. 그렇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현재 영토가 결정나죠. 지금은 대만이 중국의 동쪽 바다에 있지만
의외로 마지막까지 국민당이 버틴 장소는 동쪽 해안가가 아니라 내륙 지방의 쓰촨성이었어요. 충칭 그리고 청두 삼국지의 청나라 땅이죠. 또 여기 있는 태국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와도 가깝고요. 전쟁에 패한 국민당 잔당의 일부는 이 남쪽으로 도망와서 태국 북부, 미얀마 동부, 라오스 서북부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무장을 한 세력들은 어떻게 말하면 군벌이죠. 군벌은 돈벌이를 위해서 마약을 재배하게 됩니다. 아편이요. 이 지역이 한창 마약으로 잘 나갈 때는 미국 수요의 거의 70%를 여기서 충당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지금도 미얀마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편, 메스암페타민 생산국이고요. 태국도 예전에는 예외가 아니었어요. 태국의 마약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미얀마와 태국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지방 끝까지 제대로 미치지 못한 미얀마. 하지만 그것보다 좀 나아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국민의 구심점인 라마 9세라는 왕이 있었던 태국, 거기다 라마 9세는 똑똑할 뿐더러 개인적으로 인성이 좋기도 했죠. 라마 9세는 1960년대 후반에 태국 북부를 돌아봅니다. 거기서 뭔가를 느꼈나봐요. 그리고 1969년에 태국 왕리 프로젝트가 탄생하죠. 로얄 프로젝트, 비영리 재단 이름이에요. 이 로얄 프로젝트는 치앙마이, 치앙라이, 메홍손, 람푼, 파야오에 많은 개발센터를 세우고, 또 북부에 있는 여러 대학과 국제기구들과 협력해 고산지대 소수민족들에게 발전된 농업기술과 적절한 품종을 전파합니다. 아편 키워서 밀매하지 말고 이걸로 떳떳하게 제대로 돈 벌라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굉장히 성공해서 태국의 마약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고, 이 로열 프로젝트는 남미, 마약으로 유명한 남미의 롤모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앙마이가 있는 태국 북부는 태국 커피 산업의 본산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커피는 잘 몰라요. 원두 구별도 잘 못하고요. 단순하게 신 거는 별로, 쓴맛도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는 부드럽고 단 게 좋다, 딱 이런 마인드인데, 치앙마이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은 이 치앙마이 카페 씬 너머에 펼쳐져 있는 배경 이야기를 음미하는 느낌이에요. 왜 그냥 예쁜 카페 단순히 많은 것보다는 확실히 스토리텔링이 있는 여행이 좋잖아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도 그냥 언덕이라기보다는 수많은 예술가들의 활동 터전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가는 것처럼. 또 마지막으로 치앙마이 여행 산업의 성장에는 이것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냥 여행 산업 자체가 급성장한 거, 세계적으로. 비행기는 싸지고 인터넷으로 여행 정보 찾기는 쉬워지고, 그리고 2000년의 여행 산업 규모와 2019년의 여행 산업 규모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였습니다. 물론 치앙마이 여행자가 늘어난 만큼 기존 유명 여행지들 방콕이나 남부로 향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치앙마이만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앙마이는 원래부터 유명했던 방콕이나 파타야, 푸켓을 제외하면은 태국에서 가장 급격하게 떠오른 여행지예요. 왜? 이번 비디오에서 다룬 문화, 역사, 산, 그다음에 적당한 규모의 도시, 여행 인프라 이런 게 미리 깔려 있었으니까. 원래부터 유명한 지역들에 질린 좀 나만의 것을 하고 싶은 그런 여행자들의 욕망을 자극하기도 했고요. 그런 여행자들은 치앙마이가 엄청나게 유명해지고 메이저해진 지금은 근처에 메홍손의 빠이 이런 곳으로 빠졌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북부라는 지역에 대한 낙수 효과죠. 네, 이번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코반이었습니다. 덕분캅.